자,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잘 들어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한 이번 시간 아마 다 쓸 것 같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얘는. 일단은 동물점 뭐 숨쉬다 뭐 이런 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 필요해요 지금? 설계도 일단 필요하겠죠. 그 안에 뭐 필요해요? 메서드 필요하죠. 그죠? 숨쉬다 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크리에이트 메소드 해볼게요. 모양 잘 보세요. 스태틱 알아서 붙었네요. 왜요? 그죠? 설계도한테 일을 시켰으니까. 맞아요. 그냥 애초에 여기 설계도가 일을 할 거야 라고 먼저 옷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알아먹고서 지금 자동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태틱을 붙여서 만들어줬어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 모양만 보고서 아 얘는 지금 설계도구나 라고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간단해요. 뉴를 안 했어요. 뉴 동물 객체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뉴가 없으면 이 안에 객체는 없다는 말이고, 맞죠? 자, 그러면 만들 때 기본 꼴로 우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보이드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 꼴이잖아요. 메서드의 기본 꼴. 자,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이렇게 객체화해서 이런 기능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얘가 맞는 모양이에요. 그죠? 지금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객체화 없이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중이고요. 함수 기본 꼴을 만들었는데, 지금 메서드 기본 꼴을 만들었는데 얘가 뭐라 하잖아요. 보셔야 돼요. 논 스태틱이라서 뭐라 하죠. 첫 번째 이 추천 경로를 따라가 보면은 얘가 스태틱이 돼요. 그죠? 이게 답이죠. 지금은 이렇게 실행하는 게 맞는 모양인 거고요. 얘는 진짜로 객체가 아니라 그냥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나는 객체화 없이 설계도에 그냥 바로 설계도에 있는 거 바로 뽑아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한테 합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클래스 이름은 계산기여야 할 거고요. 이 메서드 이름은 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A는 10이고 B는 20이에요. 여기서 얘네를 출력을 하는 녀석이래요. 그런 메서드래요.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와요? 30 나오는 거죠. 그죠? 설계도한테 이 합의라는 일을 시켰는데 이 합의하는 일은 안에서 변수 2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이 변수들의 합을 출력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합에 그러니까 접근을 해서 이 녀석한테 일을 시키는 이상 이 안쪽은 한번 실행이 될 거고요. 맞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이만큼 얘는 출력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값이 변하는 게 없는 거고 똑같이 다 더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30밖에 얘는 출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두 개만 남겨놓고 10 더하기 아니다 10이랑 20 얘는 30 40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얘가 지금 빨간 줄을 비치고 있지만 얘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의도가 뭘까요? 자, 이거 뭘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10 더하기 20 아니에요? 그죠? 그냥 뉘앙스만 감으로 얘는 70이죠. 자, 근데 얘는 만약에 실행이 돼도 30밖에 출력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해도, 지금 안 되겠지만 된다고 해도 지금 내가 원하는 얘네들끼리의 합이 아니라 30밖에 몰라요. 얘는 왜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 합이라는 메서드가 결국에는 30만 출력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얘네 때문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얘가 A가 지금 10이고 B가 20인 이상 여기서 A, B는 3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거 더하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더하기 두 번째 거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모양을 잘 한번 따져봅시다. 얘 정체는 뭐예요? 요거 설계도죠. 얘는 뭐예요? 메서드죠. 그럼 이렇게는 뭐예요? 이렇게는 무슨 뜻이에요? 메서드 실행하는 모양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죠? 메서드 만드는 모양이고요. 맞죠? 메서드 실행하는 모양에서 이 메서드 명으로 실행을 하겠다면 얘는 어디로 가요?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찾아가서 이 안쪽에 있는 거를 한번 쭉 실행해 주는 거였죠. 그죠? 근데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빨간 줄 이건 무시하세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총 2번 실행을 하고 있어요. 한 번, 2번 맞죠?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요? 요 합이라는 메서드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얘는요? 얘는 어디로 가요? 똑같이 가죠. 똑같은 데로 가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일을 할 거라서 30밖에 모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 대신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실행해도 다른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즉 지금 상황은 얘가 너무 뻣뻣해요. 너무 고정적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얘네 때문에. A가 10으로 고정이고 B가 20으로 고정인 이상 얘는 한 가지 일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맞죠? 자, 잘 들어보세요. A도 10으로 고정값이 있는 거고요. B도 20으로 고정값이 있어서 얘는 30밖에 모른대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이 당시 실행할 때는 첫 번째 합 메서드가 실행될 때는 A는 10이었으면 좋겠고요. B는 20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합이 실행될 때는 이번엔 A는 30, B는 40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고정이면 안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이렇게 고정값으로 존재하는 이상 얘가 뭐 어쨌든가 뭐 지금 뭘 하고 싶던 간에
얘가 고정이 이상 얘는 무조건 30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저는 얘를 미정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고정값이 아닌 미정값으로 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잘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써서 이런 메소드들을 실행했잖아요. 뭐 걷다, 숨쉬다, 수영하다 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어떤 차이가 있죠? 얘랑 차이는 소괄호 안에다가 뭔가 써주고 안 써주고 차이가 있죠.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A가 10이었으면 좋겠고요. B는 20. 자, 그 다음번에는 A는 30, B는 40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의도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넣어주고 싶은 수의 위치를 잘 보세요. 소괄호 안쪽이죠. 그랬을 때 얘도 소괄호 안쪽에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위치로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지금 실행할 당시에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이 옵션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얘도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야 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니다, 이것까지 다 지울게요. 이 상태에서 얘가 몇 번이 실행되던 얘는 30밖에 모르는 놈이었어요. 이러면 너무 뻣뻣해요. 너무 고정적이에요. 얘는. 저는 메소드를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얻고 싶어요. 대신에 똑같은 메소드를 실행할 때마다. 얘가 뭐 딴 데로 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둘 다 같은 메소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 20 이번에는 30, 40 이런 옵션을 좀 넣어주고 싶습니다. 이 메소드에. 근데 얘는 지금 너무 고정적이에요. 얘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고정값들을 미정값으로 바꿔줄 거고요. 위치상 따져봤을 때 얘는 지금 소괄호 안쪽에서 전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소괄호 안쪽에서 쉼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써 넣어주게 될 겁니다. 자, 얘는 지금 값이 정해졌나요? 얘는요? 안 정해졌죠? 얘는 언제 정해져요? 이 메서드는 이 해당 변수들의 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이 값들은 실행될 당시에 정해질 거예요. 이렇게 얘도 실행될 당시에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메소드 실행 이 환경에서 A랑 B의 값은 서로 바뀌었네요. 이렇게요. 이때 실행하는 A, B, 이때 실행할 때 A, B는 다른 값이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얘는 규칙이 첫 번째는 첫 번째끼리,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순서대로 들어가요. 순서대로. 자, 잘 보세요. 지금 저 메소드 만들어진 모양을 보자면 지금 이 넘겨받는 쪽이 두 개죠. 근데 제가 하나만 넘겨줬대요. 그럼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만 넘겨줬어요 제가. 아 그래, 요것도 지금 여기 마우스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얘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얘는? 메소드 합의 원래 모양은
인트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넘어오는 거 보니까 인트 하나만 넘어오고 있다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인트 하나만 넘겨줬으니까. 그러니까 개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뭐 30, 40, 50 하면요, 이때는 이 합이라는 메서드는 인트 받기로 했는데 넘어오는 거 보니까 인트 3개다 라고 뭐라 하잖아요. 개수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수가 맞았는데 타입이 이렇게 틀렸대요. 이때도 한번 봅시다. 얘는 인트 넘어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인트 불린 넘어오고 있다 라고 뭐라 하죠. 개수도 맞아야 되고 타입도 맞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 받으려면 여기 뭘로 바뀌어야 돼요? 불린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잘 보세요. 이런 옵션들 있죠. 얘네들을 인자라고 할 거예요. 인자 또는 인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줄여서 악스.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이미 쓰고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원래 이름 뭐였죠? 이거 메인 메서드 아니에요? 그죠? 메인 메서드는 악스를, 아규먼트들을, 다시 말하면 인자를 받아들이는 함수가 됐어요. 이거 딱히 손 안 대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얘는 메인하고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그죠? 모르지만 쓰고 있던 내용이에요 지금. 다시 이 옵션들을 인자라고 할 거고요. 이 인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해당 변수들은 매개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와 B의 매개체 하면은 얘네들의 뭐 연결고리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개 물질 뭐 이런 거. 매개체. 그 매개예요, 얘도. 왜냐면 얘는 뭘 연결해주는 매개 변수냐면, 이 해당 매개 변수들은 보세요. 얘네가 속한 이 합 메서드의 내부랑 합 입장에서 얘는 안쪽이잖아요. 내부랑 얘 입장에서 바깥쪽, 얘네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라서 매개 변수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함수 내부랑 외부를 연결해준다. 매개체의 역할이라서 매개 변수예요, 그냥. 자, 좀 더 이런 애들을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A면은 안 되지.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뭐냐면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예요. 지역 공간은 뭐냐면 얘는 함수 내부 공간을 말해요. 조합을 해보면 함수 내부는 지역 공간이 될 거고요.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는 지역 변수가 될 거예요. 이 지역 변수는 얘는 함수가 실행될 때 생성되고요. 함수가 끝나면 소멸해요. 자, 여기서 만드는 거는 지역이에요. 지역인가요? 예, 여기서 이렇게 뭐 int k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얘는 지역인가요? 얘는 과연 지역일까요? 맞아요. 함수 내부니까요. 메인 함수 내부잖아요. 메인 메서드 내부라서 얘는 지역 변수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얘는 함수 내부인가요? 함수 내부는 아니죠.
얘는 클래스 내부지 함수의 내부가 아니잖아요. 얘는 번역 변수라고 해요. 함수의 외부를 전역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건 좀 더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지금 최대한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역 공간에서 만드는 전역 변수는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생성되고요. 끝날 때 소멸해요. 프로그램 2 끝날 때. 지금 어떤 함수에도 속해있지 않잖아요. 얘는 이런 녀석들을 전역 변수, 함수 내부에서 만드는 이런 애들을 지역 변수, 이렇게 함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애들을 내개 변수라고 합니다. 내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겹친다고 뭐라 하잖아요. 얘는. 보세요. 디플리케이트죠. 중복이죠. 얘랑 같은 공간이 아니면 중복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요. 이러면 안 겹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A라고 했더니 겹쳤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마다 수명이 좀 다르고요. 사용 용도가 좀 다릅니다. 자, 이런 전역 공간에서 만드는 전역 변수는 수명이 되게 길어요. 수명은 메인 메소드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시작되고서 끝날 때까지예요. 근데 메인 메소드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 여기 합 메소드가 중간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여기서 만드는 int a, int b, int i 같은 이런 지역 변수들은 매개 변수들 포함 지역 변수들은 메소드가 시작되면서 생성되고 끝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명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총 2번 만들어지고 2번 사라질 겁니다. 얘네보다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쭉 살아있는 이런 전역 변수가 수명이 더 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크게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매개 변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함수 외부에서 만든 애들,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애들.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든 애들,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만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함수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 안 나온 내용이 요거 인자 아규먼트. 얘는 지금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얘는 실행될 때 어디로 들어가요? 지역 변수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매개 변수로 가죠.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인자라고 해요. 이 개념은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바 변수의 스코프와 라이프타임 키워드예요. 검색해보세요. 스코프와 라이프타임, 자바 변수 생명주기, 라이프사이클, 뭐 비슷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검색어 변수의
생명주기, 변수의 사이클, 변수의 라이프타임, 변수의 스코프. 다 비슷한 얘기예요. 자료 찾아보시면은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냐 하는 얘기예요. 얘는 각각 수명이 달랐으니까. 자, 잘 보세요. 이제 다른 거 할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오죠? 30, 70 잘 나오겠죠. 왜냐면 이때 실행할 당시에 A 값이랑 B 값이 달라지니까요. 맞죠? 잘 보세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리절트에다가 20 더하기 40 그리고 나서 리절트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거 뭐 나와요? 왜요? 리절트가 20 더하기 40이라서 60이 나오는 게 당연한가요, 이게? 그럼 왜요? 자, 이게 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리절트는 20 더하기 40이라고 했지 60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우리가 써준 게 20 더하기 40이지 얘가 60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얘는 60이야 라고 아는 거는 우리는 지금 미리 눈으로 봤기 때문인 거고, 얘는 실행하기 전까지는 얘가 60인지 몰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기에 리절트를 출력을 했는데 얘가 20 더하기 40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은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예요? 1번, 2번. 2번이 먼저라는 거잖아요. 1번이 먼저였으면은 리절트는 20 더하기 40? 이거 애초에 이상하잖아요, 얘는. 그죠? 얘가 먼저 연산되고 이 연산된 결과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나중에 리절트를 꺼냈을 때 60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논리상.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통째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얘가 그냥 이 모양 통째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 좀 되게 많이 중요해요. 얘는 계속 나올 거예요. 뭘 하던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랑 다른 건 없어요. 20 더하기 40이 리절트에 들어가는 거랑 계산기가 합을 하고서 리절트에 들어가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다기보다는 모양이 좀 어렵어야 돼. 자, 이 함수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함수의 역할, 이 합이라는 함수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10이랑 20이랑 더해서 출력해요. 끝이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요거 초반에 이제 제일 크게 느끼는 벽이 이 부분일 텐데 20 더하기 40은 값이 남아요. 그래도 60으로. 그죠? 근데 지금 얘는 출력하면 그 길로 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얘랑 지금 상황의 차이점이에요. 20 더하기 40이 60으로 변하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면 여기 뭔가 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출력하는 함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출력하면 그냥 끝나는 함수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RS. 얘는 정수인가요? 누가 봐도 아니죠. 뭐라 그래요, 얘는? 좀 많이 본 에러 메시지일 텐데. 보이드는 인트가 될 수 없다. 즉, 얘는 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이드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얘가 지금 보이드라서 뭐라 하는 거예요. 보이드라서 뭐라 하는 거예요. 매칭을 잘 한번 해보세요. 보이드는 뭐냐면은 허공이라는 뜻으로 얘는 뭔가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 할 때는 요 앞에 보이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뭐가 남냐 남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애초에 함수가 만들어질 때부터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남기겠다고 했고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면 얘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얘는 인트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대요. 인트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상황이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얘는 그냥 출력하면 끝나는 거니까 출력하고 끝내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어요. 이제 자, 똑같아요. 지금 얘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보시면은 10은 A로 들어갈 거고 20은 B로 들어갈 거고 출력하면 그 길로 끝이네요. 왜냐면 보이드니까요.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러면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 하잖아요. 이 자리에 뭔가를 남기겠다 하는 거는 return이라고 합니다. 값을 뭐 반환하다, 값을 돌려주다 라는 의미로 return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함수 내부에 이제 뒤져봤자 return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지금 이 return의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 연산을 실제로 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근데 연산된 결과가 여기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요거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행위자들은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네요. 결국은 잘 들어보세요. 행위자는 사라지고요,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아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변신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얘는 어쨌든 기능이니까 행위네요. 맞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왜냐면 지금 결과는 보이드라서 남기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을 한 거니까.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남아야 되는 거는 어떤 타입이어야 될까요?
이 합이라는 함수가 리턴해야 되는 타입은 어떤 타입일까요? 최종적으로 할 거는 요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떤 타입으로 남아야 돼요? 인트죠. 보이드가 리턴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리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죠? 자, 얘는 리턴 타입이라고 할 거고요. 말 그대로 리턴을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합이라는 메소드는 int 값을 리턴하는 메소드가 된 겁니다. 정수를 리턴하겠대요. 자, 근데 아까는 이런 빨간 줄 없었잖아요. 여기는 보시면은 읽어보세요. 얘는 뭐라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보이드일 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보이드가 아닌 리턴 타입들은 리턴을 할 의무가 생겨요. 얘는 지금 머스트까지 써가지고 리턴 꼭 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보이드면은, 얘가 이렇게 보이드면은 나는 리턴 안 하겠다 라는 뜻이니까 뭐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인트처럼 뭔가 다른 타입의 무언가가 들어온다면 얘는 리턴을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리턴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보이드랑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는 리턴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리턴을 뭐라도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근데 제가 리턴을 true를 하겠대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불린을 리턴할 수가 없어요. int 리턴 타입을 가진 메소드는. 리턴 타입이 int인 메소드는 진짜로 정수만 리턴해야 돼요.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은 int가 될 수 없다. 나는 int를 리턴하기로 했는데 지금 뭘 리턴하고 있는 거냐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죠. 이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거 뭐가 될까요? 여기에 남는 게 뭐예요? 10이에요. 10 사라졌어요. 얘는 리턴 밸류라고 할 거고요. 리턴 값이에요. 리턴 해주는 값. 즉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뭐가 남겠냐를 정해주는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뭐가 남겠냐. 지금 뭐가 남겠대요? 10이에요. 10입니다. 근데 왜 30도 나오고 왜 10도 나왔어요? 맞아요. 얘 때문이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실행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메인 메서드 기준으로 쭉 읽어드리겠네요. 읽어드리다 보니까 이제 result라는 int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 실행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찾아오겠죠. 인자가 A랑 B랑 들어갈 거고요. 4개 변수로 출력을 먼저 하네요. 인자랑 4개 변수의 관계에 의해서 가져온 10이랑 20이라는 데이터를 먼저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뭘 남기겠대요? 10을 남기면 얘는 없어지고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인 10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10이 리절트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리절트 꺼내보면 얘는 뭐예요? 10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리절트 뭐 나와요?
0 나와요. 리턴을 뭘 하겠냐, 이 자리에 뭘 남기겠냐, 0을 남기겠다 라고 했으니까요. 잘 보세요. 제가 얘를 다시 보이드로 바꿔볼게요. 보이드는 무슨 뜻이라고요? 보이드는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 나는 리턴 안 할래 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 해요. 보이드 메소드는 리턴할 수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리턴이라고 쓰긴 썼는데 리턴 값이 없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턴 안 할래의 의미예요. 왜냐면 보이드는 리턴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곤란해하고 있어요? 얘가 좀 곤란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트 값을 넣어주기로 했는데 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만약에 얘가 더블이래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리턴 타입은 뭐여야 해요? 즉 이 자리에 어떤 타입이 남아 있어야 돼요? 더블 타입이 남아야겠네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더블이면은 보이드가 아니네요. 리턴을 꼭 해야 되네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겠죠. 그러면 타입에 맞게 뭐라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아까 했었죠. 더블을 리턴하기로 했는데 지금 불린을 리턴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뭐라 하는 거고요. 이게 초반에 엄청 헷갈리고 힘들 거예요. 얘는 자 맞춰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뭐 나올까요? 실행하면 30 그리고 3 30이랑 3 맞아요? 조금 달라요. 왠지 아시겠나요? 간단해요. 여기가 더블이니까 실수형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냥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30은 왜 나왔고 3.0은 왜 나왔는지. 자 실행을 하는 와중에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얘는 함수를 또 실행을 했어요. 실행할 당시에 이 인자들은 매개 변수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 실행할 당시에 이제 A는 10이고 B는 20이니까 30을 먼저 출력을 하겠네요. 그리고 뭘 남기겠대요? 3을 남겼어요. 근데 얘 타입이 뭐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실수형으로 들어가겠네요. 3.0으로 들어갈 거고요. 출력해보니까 3.0이 나오는 거죠. 순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얘는 만약에 얘가 인트래요. 그럼 얘는 리턴 타입을 뭘로 고치면 돼요? 이 실행 결과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얘가 인트여야 되잖아요. 얘가 인트려면은 리턴 타입이 인트여야 되는 거고 리턴 값도 인트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인트, 얘는 뭐 냅둬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 뭐 나와요? 33. 근데 진짜로 얘는 밖에서 가져온 값들을 더해서 리턴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의도와 맞게. 그럴 때는 밖에서 가져온 값들은 얘네가 알고 있을 거고요. 매개 변수로 인자는 넘어올 거니까요.
출력은 리절트가 되고 있지만 얘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10이랑 20 잘 가져와서 얘네끼리 더해서 여기다가 남기겠대요. 그럼 얘는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인 이 값만 알고 있겠네요. 30 그러면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리절트에다가 40 80 뭐 나와요? 실행하면 이만큼 실행되면 지금 합 메소드는 몇 번 실행됐어요? 2번 실행됐고요. 실행될 때마다 각각의 인자값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지겠네요. 그쵸? 요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인자, 매개 변수, 리턴 해서 남기겠다 요건 똑같은데 얘는 지금 수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10이고 이번에는 40이니까 A 값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20이고 이번에는 80이니까 B 값도 달라지고 있는 거라서 이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랑 이때랑.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리턴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이 리턴은 보시면 unreachable code라고 나와있죠. 도달할 수 없대요. 여기까지. 왜냐면 이전 리턴에서 끝났으니까. 이 함수는 리턴을 하는 순간 그 즉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든 리턴을 한 번은 하게 해줘야 돼요. 조건문이 막 여러 개다, 뭐 반복문을 돌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리턴을 한 번만 해주면 함수는 그 즉시 끝나요. 대신에 보이드가 아닌 함수들은, 다시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닌 함수들은 무조건 한 번 해야 되지만 보이드는 요거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반대예요, 서로. 이런 거예요. 얘는 뭐 교수님한테 과제를 두 번 제출했는데 두 번째 건 인정을 안 해주겠대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라잖아요. 진짜로 못 가요, 저기까지는. 자,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불린 타입을 뭔가 썼어요. 근데 제가 리턴을 이 경우에만 하겠대요. A랑 B랑 다를 때만 리턴을 하겠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리턴 타입 때문이니까, 왜냐면 이거 안 되는 이유는 A랑 B랑 같으면 이 함수는 리턴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네요. 이렇게 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든 함수는 리턴을 한번 하고 끝내야 돼요.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닌 이상. 얘는 AB가 아니지, 불리면은 얘는 true여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게 없어져도, 그죠? 얘가 뭐라 하냐면 must return 하래요. 리턴 했는데 나머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이지선다로 만들어 주시면은 어떠한 경우에든 얘는 리턴은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리턴을 여러 번 쓸 수는 있지만 모두 다 이제 동일하게 리턴을 하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 꼴을 좀 남겨놓고 돌아가서 이렇게, 우선 분리이 아니라 얘는 인트지.
요거는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더블 리절트 2는 계산기에 나누기라고 하나 만들게요. 10.2랑 4.7 RS2. 일단 쉬었다가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 만들어 볼게요, 같이. 일단은 그냥 바로 만드는 것보다는 파악을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는 뭐죠? 더블만 들어가는 리절트 2, RS2 맞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결과는 뭐면 돼요? 더블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순간 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정해졌네요. 그죠? 보이드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얘는. 왠지 아시겠나요? 여기에 뭔가 값이 들어가야 되는 이상 얘가 보이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값은 더블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녀석의 그 리턴 타입도 같이 정해지는 거고,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지금 설계도죠. 설계도한테 일시키는 메소드는 세팅 메소드네요. 그럼 지금 이 한 줄만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메소드는 없으니까 그때 만들어도 안 늦어요. 나누기라는 메소드는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더블 리턴 타입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얘도 지금 정보죠. 얘는 뭐예요?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인자라고 하죠. 인자, 아규먼트. 인자들의 타입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더블 맞죠? 더블로 이 매개 변수의 타입까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요거 슬래시 하나만 넣어주시면은 여기까지는 완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요 한 줄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스태틱 더블, 그리고 이 매개 변수의 타입들, 그리고 얘가 함수명의 나누기인 이유, 그리고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 이유까지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까지.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죠. 우선은 비슷한 방법으로 이 녀석의 리턴 타입은 뭐면 되는 거예요? 불린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얘 남는 거는 불린 값일 거고, 즉 true false가 result 3에 들어갈 거고요. 그죠? 매개 변수는 몇 개예요? 2개고, 매개 변수의 타입은 int고, 이 녀석은 스태틱 메소드여야 되는 거고, 맞죠? 이름은 이거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해되시죠 이거? 이전에 했던 내용을 다 종합하면은 이 모양이 나오셔야 돼요. 뭐 지금 다 잘 하셨는데 일단 이름 먼저 바꾸고, 그리고 이 녀석의 리턴 타입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녀석들은 지금 정수 값이 넘어오고 있네요. 정수. 그리고 리턴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수 넘어와서 이렇게 사칙 연산을 해버리면 얘네들은 정수가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니지? 뭐 일단 트루 펄스로 놔볼까요? 트루?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러고 실행하면은 잘 나와요. 그쵸? 요 위에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새로 만든 거 2개, 나눗셈이랑 요 is A bigger than B. 근데 이거 뉘앙스로 따져보자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봤을 때 A가 B보다 크다예요? 아니면 A가 B보다 커? 이거예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얘가 약간
의문문처럼 보였으면 성공이에요. 관례상 is 어쩌고로 시작하는 함수는 true나 false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관례일 뿐이고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참거짓을 판단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죠. 메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가 B보다 크냐? 잖아요.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응이라고 하면은 크다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일단 true로 하면 될 거고요. 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경우들이 문제인 거죠. B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을 때까지 포함해줘야죠. 이거는 포함 관계가 아니니까. A랑 B랑 비교해봤더니 B가 더 크거나 아니면 A랑 같은 경우 A는 지금 리턴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함수는. 근데 아까 제가 함수는 무조건, 그러니까 void 함수가 아닌 녀석들은 무조건 리턴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 LCF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왜 뭐라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다 포함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은 얘가 만약에 여기서 참이 나왔어요. 왜 안 되는지 조건문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A는 10이고 B는 20이라고 다시 A는 10이고 B는 5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리턴했어요. 그죠? 그럼 문제 없어요. 맞죠? 근데 이번에는 A는 10이고 B는 15래요. 그럼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러면은 얘는요? 실행해요, 안 해요? 하죠. 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맞나요? B가 15고 A가 10이래요. 참이네요? 그럼 리턴 했잖아요.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else if의 특성상 얘는 한 번 더 따져보죠. 그러니까 자바는 지금 뭘 불안해 하는 거냐면 이거 둘 다 아니면 어떡할 건데? 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짜서 넣었어도 모든 수를 다 포함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짜서 넣었어도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요, 아닌 경우를 없애면 이거 아니면 이거가 무조건, 그러니까 이지선다잖아요. 무조건이잖아요, 얘는. 그쵸? 그럴 때는 이거 좀 올려서 볼까요? 잘 안 보이나? 그럴 때는 뭘 안 해요, 이제. 왜냐면 얘는 진짜로 참 아니면 거짓을 리턴을 해줄 거니까. 여기 뭐가 넘어오냐에 따라서 얘가 뭐 만약에 20이고 얘가 10이면은 이번에는 true를 리턴할 거니까요. 자, 근데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줄여볼게요.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결과는 같아요. 10, 20 해도 false 잘 나와요. 심지어 뭐라 하지도 않아요. 왜요? 비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렇게 써주는 거는 else로 엮어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A가 B보다 작네요. 그죠? 그럼 이 경우 아니네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냥 밑으로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A가 20이고 B가 10이래요. 그럼 이 경우네요. 리턴을 했네요. 그럼 얘는 그 즉시 끝나겠네요. 뭐 비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렇게 하면요.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펄스 나오고 프로 잘 나오네요. 뭐라 하지도 않네요. 조건만 안 썼는데? A랑 B가 넘어오죠. 걔는 바로 어디로 가요? 리턴 하면서 연산을 해버리네요. 얘 연산하면 뭐 남아요? true 아니면 어차피 false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조건문을 안 써도 되는 상황입니다. 얘는.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되는 거. 어차피 이 연산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될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조건문 할 때 A 더하기 B가 얘네가 뭐 정수인데 뭐 사칙 연산이면 얘는 이제 정수 값이 남을 거고, 그리고 A가 뭐 A랑 B가 얘가 이제 논리 연산, 비교 연산으로 만나면 얘는 뭐 true나 false가 될 거다. 요거 내용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사칙 연산으로 만났을 때랑 이 비교 연산으로 만났을 때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 어차피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그러면 리턴 타입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린 C는 뭐 A, B 해놓고 여기다가 C 해도 되는 거고, 얘는 뭐 그냥 변수에다가 담아서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거니까 크게 변화는 없겠죠. 대신 이러면 줄 낭비니까 요런 걸 좀 추구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면은 코드 줄 수는 더 적게, 더 이제 좀 더 뭐랄까 컴팩트한 함수를 만드는, 함수명도 이제 좀 이 안에 기능을 내포하면서, 이거 한 줄만 써줬는데 지금 답 나오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함수 이제 만들고 사용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은 해석할 수 있는 게 좀 늘어요. 요거 퍼블릭은 아직 안 배웠어요. 얘 뭐예요? 설계도한테 일 시키는 중이죠. 그죠? 얘는 뭐예요? 리턴 안 하겠다잖아요. 얘는 뭐예요? 함수 이름이에요.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따져보자면 함수 만드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에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은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메인 함수를 실행하겠다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함수 만드는 모양이네요. 함수 만드는 모양에서 이 녀석 자리는 뭐예요? 매개 변수잖아요. 매개 변수 맞죠? 그러니까 얘는 타입이잖아요. 타입 스트링들, 문자들을 매개 변수로 받는 메인이라는 이름의 보이드 함수, 거기에 더해서 정적
그러니까 스태틱, 얘는 설계도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얘만 빼고 지금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보이드인 이유는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C 언어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보이드가 여기 이렇게 하면 얘 뭐라 안 해요. 메인 함수가 int인데 리턴 0을 해버리면은 정수값을 리턴한 거네요. 법을 잘 지킨 거죠.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C 언어의 기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자바라서 그냥 메인 메서드다 하면은 기본으로 보이드는 깔고 가는 거고, 보이드이기 때문에 얘는 리턴을 이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이 이 녀석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아무튼 이거 뭐 다들 잘 만드셨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건문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을 거라는 거. 그리고 참 이거 하나 더. 여기 A, B 있고요. A, B 있고 A, B 있는데 왜 뭐라 안 해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당장 유절 트러거만 써도 뭐라 하는데, 보시면은 듀플리케이트죠. 중복은 얘랑 이루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한번 정의된 이름의 변수니까요. 맞죠? 얘네는요 그러면? 얘네도 다 지역 변수 중에 매개 변수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다 지역 변수인데 왜 뭐라 안 해요? 겹쳤다고 뭐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이름의 이 변수들이 겹치잖아요 지금. 요거는 별거 아니고 그냥 사는 공간이 달라서 그래요. 사는 공간이 달라서 이 AB는 이 AB를 만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래 요거 두 개 놓고 봅시다. 이 두 개의 함수가 지금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게 실행될 때가 있을 거고요, 얘가 실행될 때가 있을 거예요. 맞죠? 각각 이 경우랑 이 경우네요. 근데 이 A랑 B 같은 애들은 여기서도 A, B잖아요. 얘네들은 특성이 뭐라고요? 매개 변수이긴 하지만 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서 함수 시작하면 생성되고 끝나면 소멸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될 때 A, B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A, B 이런 게 없는데. 얘네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미. 여기서는 새로 만들어서 A랑 B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A, B는 여기서 생성됐다가 여기서는 죽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지역 변수로 int c를 썼어요. 이 c라는 변수는 이 함수 내부에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재활용을 못 해요. c가 누군데 이럴 거예요. 왜냐면 지역 공간에서 만들어서 얘네끼리는 이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전역 변수는 그렇지 않아요. int k라고 해보겠습니다. int k. 아니다, 계산기 클래스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계산기 클래스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죠. 이게 좀 더 쉽겠다. 얘는 지금 함수 내부에서 만들었나요? 아니죠. 얘는 그냥 클래스 내부일 뿐이지 함수 내부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전역 공간에서 만든 전역 변수입니다. 얘는 요게 돼요. 되는데 지금 얘는 스태틱 변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만 호환이 가능해요.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만 호환이 가능하다. 즉 얘가 스태틱 변수면은 사용이 가능해요.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는 요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들이라면 전부 다 이제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내부에서 만드는 뭐 인트 C 이런 애들은 다른 함수가 몰라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요거 꼭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